자, 다시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보십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있어 없어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해. 요게 이제 마지막 결론, 결승점 아니면요, 목적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향해서 이 얘기 저희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얘는요, 몇 년 있다, 한 5년 있다 처분할 걸 가정하는데, 5년 있다가 처분하게 되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좀 복잡스러우니까, 우리 이제 전 시간에 공부했던 노량진 한번 다시 올게요. 자, 노량진에 가서 이제 고시원 사업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갔더니,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 B라는 고시원도 팔려고 내놨고, C도 D도 팔려고 내놨는데, 이런 것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려고 장사 안 되는 건요, 싸게 팔려다 보니까 어떤 걸 구입한다 하더라도 결국은요, 10% 정도밖에는 못 얻는다. 10% 정도밖에는 못 얻는데, 간혹 가다 보면 좀 싸게 나오는 게 간혹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자, 상가라는 거는 권리금이라는 게 붙는데, 권리금을 뭐 1억 붙이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무슨 근거로 1억 붙였나요? 뭐 물어보면 전혀 모릅니다. 그냥 남들이 그냥 1억 붙이니까 나도 1억 붙였다 그런 얘기지. 아무 근거도 없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근데 어떤 사람은 남들은 다 똑같은 부동산인데 1억 붙이는데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붙여 팔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이제 좀 급하게 급매로 애가 아프다든가 수술하려고 하거나 외국으로 이민 가려다 보니까 돈이 급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좀 싸게 나온다든가, 시세를 잘 몰라서 좀 싸게 나온다든가 이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저평가돼서 나오는 부동산이 좀 있다는 얘기죠. 중개업 하시다 보면 이런 게 좀 보입니다. 처음에는 모르는데.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아주 싸게 나온 부동산입니다. 요걸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요,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1년 동안에 2천만 원 벌 수 있답니다. 그럼 이때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0.2니까 20%를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하니까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몇 프로예요? 20%나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요, 기대 수익률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요, 다른 데 투자하면 이 정도는 벌 수 있다고 치자. 요거를요, 요구 수익률 해줍니다. 그리고 요걸 다른 말로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 자체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이다. 부동산 내부에서 계산된 수익률이다 해서요, 내부 수익률 이런 표현도 씁니다. 내부 수익률. 그리고 요거는요,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는데, 요 외부에 있는 시장 있죠? 시장에서 어떤 체계적 위험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 그래서 이 부동산 외부에 있는 시장에서 결정된다 해서 외부 수익률 이런 표현도 씁니다. 써요. 그러면 자, 5년 있다 처분하니까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논리를 매우 간단히 하기 위해서 1년 만에 처분한다고 치자. 그럼 1년 만에 처분하면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1년 동안 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총 얼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논리를 매우 간단히 해볼게요. 매우. 자,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요, 할인 현금 수지 글씨 하나 빼먹었네요. 분석법은 말이 무지하게 길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빼먹습니다. 자,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딱 볼게요. 세 가지 박스를 딱 그려서 오늘 박스를 많이 그릴 건데, 자, 박스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박스가 어렵긴 한데. 자, 맨 먼저 하나 넘겨보시면, 그러니까 294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보니까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순현가법. 자, 요게 있고, 두 번째는요, 어디냐면, 오른쪽에 295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보니까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내부 수익률법이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297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있네요. 수익성 지수법이다. 자, 요거 영어로도 가끔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걸 순현재가치법을 줄여서
순환가법이라고 하는데 순을 영어로 net 해줍니다. 그 다음에 현재를요 present, 가치를요 value 이렇게 해서 MPV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을 영어로요 profitability 해줍니다. 그리고 지수를요 index 해갖고 PI법 해줍니다. 내부 수익률을 영어로 internal rate of return 해서 IRR법 이런 표현을 씁니다. IRR법. 자,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인데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데 이 그 교재를 읽고 있으면요 뭐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제가 박스에다 정리하는 것만 잘 보시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다음에 이해하시고 시험 보기 전에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박스째 그냥 통째로 기억하시면 돼요. 박스째 그대로 통째로 암기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점수만 맞으면 되는 거지.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게 요겁니다.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1억 투자하게 되면, 1년 동안에, 1년이나 처분한다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얼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1억 2천만 원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1년 만에 처분하니까 2천만 원 추가로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 얼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 그럼 요걸 현금 내 손에서 나간 돈을요 현금 유출액 전부 다 내 돈 나간 것만 따지는 겁니다. 내 돈 들어온 것만.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현금 유입액 해줄게요. 현금 유출액 얘는요 현금 유입액인데 얘는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곧바로 내부 수익률이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부 수익률이 20%라는 걸 곧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1억 투자 2천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프로라고요? 20% 곧바로 벌 수 있어 없어요?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자, 내부 수익법은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요거를 수익률 가지고 비교합니다. 뭘 가지고 비교한다고요? 수익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벌죠. 그래서 얘는요. 내부 수익률하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10%밖에 못 벌죠. 그래서 두 가지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을 딱 비교해서 한 칸 뗄게요. 떼고서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이렇게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 여태까지 한 게 아닙니까? 얘가 얘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를 수익률 가지고 비교하는데 어떤 샵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할인 기법이냐 지금 시점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한 건데 이게 무슨 할인 기법이냐 하는데 얘는 내부 수익률 계산할 때 곧바로 1년 만에 처분하니까 20%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얘는요 자, 이 그 내부 수익률은 투자한 자체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투자한 자체의 연간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얘를요 할인했을 때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할인했을 때 투자액인 5억으로 만든 할인율 다시 말하면 뺐더니 이 금액 붙었더니 이 금액 있죠? 이걸로만 할인율을 계산해야 돼요. 이거 전부 다 할인 기법들입니다. 무슨 기법이라고요? 할인 기법. 1년 만에 처분하니까 바로 20% 계산하지만 원래는요 얘를 할인했을 때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할인했을 때 1억으로만 할인율 겨우 20%입니다. 20% 빼면 이거요. 붙이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돼요. 계산하니까 전부 다 할인 기법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 분석의 방향을 확 틀어서 이렇게 분석해 볼게요. 이게 이제 투자론의 결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요거 하려고 잡다한 얘기를 공부한 겁니다. 자, 1억 투자하니까 1억을 투자하니까 1년 있다가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오는 투자는 있다. 이걸 현금 유출액 얘는 뭐라고요? 현금 유입액 이렇게 되는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 볼게요. 요구 수익률 10%로 할인한다.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계산 문제 연습할 겁니다. 1억 2천만 원을요. 지금 시험에서 할인하죠. 할인할 때는 자, 일시불의 현가계에서 곱하면 돼요. 여기다가 A 나중에 할게요. 1 플러스 10%면 0.1이죠. 요거에 1제곱분의 1 해주면 돼요. 지금 이런 거 무시하시고 복리 형태로 빼면 돼요.
자, 알겠죠? 예, 지금은 논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논리. 그래서 10% 빼면은 얼마가 되냐면, 얼마 금액이 나왔나? 나오겠죠? 이거 얼마 나오냐면, 1억 909만 원 나옵니다. 1억 909만 원 나와요. 그러면, 자, 여기서 10% 뺀 게 이거죠? 거꾸로 한다면 10% 붙인 게 이거 아닙니까? 맞죠? 100원에다가 10% 붙인 게 3년 있다가 133.1원 아닙니까? 거기서 10% 뺀 게 얼마 지금? 100원 아닙니까? 이것도 여기서 10% 뺀 게 이거죠? 거꾸로 한다면 여기다 10% 붙인 게 이거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버는데 다른 데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되려면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은 투자해야 10% 벌면서 1억 2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부동산은요 1억만 투자하고도 1억 2천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투자 시점에 얼마가 이득이라고요? 909만 원만큼 이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다시 할게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10%로 할인한 게 이거죠. 거꾸로 한다면 10% 붙인 게 이거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되려면 현재 얼마짜리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짜리는 투자해야 10% 정도 벌면서 1억 2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부동산은요 1억만 투자하고도 이 정도 버는 거죠. 벌써 얼마가 이득이라고요? 909만 원만큼 투자 시점에 이득이라는 얘기죠. 요 909만 원을 순현가해 줍니다. 자, 무슨 현가라고요? 순현가가 0보다 클 때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보다 커야 되죠. 그럼 다른 형태로 한다면 여기서 요거 뺀 게 0보다 클 때 있죠.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요거를요 요구 수익률인 10%로 할인해 볼게요. 할인했더니 6억 나왔다고 치자. 얼마 나왔다고요? 6억. 그러면 여기서 10% 뺀 게 이거죠. 거꾸로 한다면 여기서 10% 붙인 게 이 정도 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번다고요? 10%밖에 못 버는데 다른 데 투자해서 이 정도 벌려면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6억은 투자해야 이 정도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부동산은요 5억만 투자하고도 이 정도 버는 거 아닙니까? 벌써 얼마가 이득이라고요? 1억만큼 이득이다 그런 논리입니다. 알겠죠? 아까 감이 안 오시면 그냥 넘기세요. 괜찮습니다. 계속 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 요거 이제 한 번 더 할까요? 하지 마요. 에이 한 번만 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의미가 있어 없어요?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로 할인하면 1억 900만 원 나오죠? 그럼 여기다 10% 뺀 게 이거고 여기다 붙인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버는데 다른 데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이 되려면 얼마짜리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짜리는 투자해야 10% 벌면서 1억 2천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부동산 1억만 투자도 이 정도 버니까 909만 원 뭐 이득이라는 얘기죠. 이 909만 원을 수년까지 줍니다. 야, 이 909만 원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요 1억 909만 원에서 1억 909만 원에서 뭘 뺀 거라고요? 1억을 여기서 뺀 거 아닙니까? 자, 요 909만 원을 순현가 이렇게 합니다. 순현가. 자, 그리고 요거는요. 현금 유출액, 얘는요, 현금 유입액, 유입액의 현가, 물론 요구수를 할인한 유입액의 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입액의 현가. 그리고 1억은요, 유출액의 현가 해주는데, 유출액의 현가, 이거는 제로 시험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투자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액을 그냥 이렇게 어렵게 유출액의 현가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요, 자, 요거는 이제 우선순위나 계산할 때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거를요, 순현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거를요, 수익성 지수라는 겁니다. 1억분의 1억 909만 원. 요렇게 해주면요, 계산하면 1.0909 이렇게 나옵니다. 1.0909. 이걸요, 수익성 지수다. 이렇게 합니다. 자, 수익성 지수는요, 이렇게, 요거를요, 현금 유입액의 현가. 유입액의 현가. 자, 그리고 1억은 뭐예요? 유출액의 현가. 유출액의 현가. 자, 요거는 분수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익성 지수는요, 1을보다 클 때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무지하게 어렵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이렇게 요거라도 지우니까 조금 머리가 상큼해졌죠? 예. 그래서 아주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입니다. 요것만 알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맞춥니다. 맞추고, 지문 5개 중에 한 3문제 정도만 알아도 맞추는 거니까 요 정도만 알아도 상당히 맞춥니다. 되셨죠? 맞출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자, 요거를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것도 어떻게 암기합니까? 오늘 암기할 게 무지하게 많네요. 자, 요거는요, 저 예전에 한 것처럼, 자, 이 할인권으로, 자, 이 순영이 거를, 순영이는 여자일 것 같아요? 남자일 것 같아요? 여자입니다. 순영이 거를요, 수일이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수일이가 내요. 이렇게. 자, 할인권으로 밥값을 순영이 거를 누가 내요? 수일이가 내요. 이렇게.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크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순현가법. 얘는요, 수익성 지수법, 내부 승률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순현재 가치법은 뭐보다 클 때요? 0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고, 수익성 지수는요, 1보다 클 때,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다 약간의 살점만 한번 더 붙여볼게요. 어떤 살점이냐면, 이 박스째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 안 되시면 이제 넘기세요. 자, 요거를 내부 수익률은요, 얘는 1년 만에 처분하니까 바로 계산할 수 있지만, 원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얘를 뭔가로 할인했더니, 투자액과 일치하는 할인율이 있죠? 그러니까 뺐더니 이 금액, 붙였더니 이 금액으로 만든 할인율을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요,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했을 때 투자 금액과 일치하는 할인율이 있죠? 이게 20%입니다. 20%. 빼면 이거 나와요? 나옵니다. 20% 빼면 나와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근데, 요거를 요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얘를 할인했을 때,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할인했을 때 투자 금액과 일치하는 할인율이 있죠? 그럼 요게 1억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아까 할인한 금액에서 여기서 요거 뺀 걸 순현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내부 수익률은요, 요거 암기하세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여기서 요거 빼면 0이죠?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이것분의 이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 뭘로 만들어요? 1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제 어디냐면, 잠깐만요. 자, 294페이지 볼게요. 자, 294페이지 위에 맨 위에 박스 바로 아래 보겠습니다. 바로 아래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1번 보겠습니다. 순현재 가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유출액의 현가를 뺀 값이다. 유입액의 현가에서 뭘 뺀 거라고요? 유출액의 현가를 뺀 값이다. 이것도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사람들은 입으로 먹고 나서 배출하는 거죠? 먹고 나서 배출하지. 먹지도 않고 배출할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잖아요. 그리고 입은 위에 있어 밑에 있어요? 위쪽에 있고 아래에서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먹고 밑에서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거꾸로 돼 있나요? 맞잖아요. 그래서 유입액의 현가에서 뭘 뺀 거라고요? 유출액의 현가를 뺀 값이다. 자, 읽어볼게요. 2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은요,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는요,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냥 암기하세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순현가는 0, 수익성 지수는요, 1로 만드는 할인율. 3번 볼게요.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 유입액의 현가를 유출액의 현가로 나눈 비율이다. 유입액의 현가를 뭘로 나눴다고요? 유출액의 현가로 나눈 비율이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295페이지. 딱 중간 정도의 기출문제, 박스 바로 아래. 자, 찾으셨나요? 그래서 1번에, 자, 순현가는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수익성 지수는요? 1보다.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1번. 수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0보다 커야 돼요. 투자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수년제 가치는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액의 원가에서 유출액의 원가를 뺀 값이다.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네요. 조금 전에 했죠? 네, 똑같은 거니까. 3번 볼게요. 동일한 현금 흐름에 투자한이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 수년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현금 흐름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요게 차이 나면 이것도 다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이렇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어디냐면 두 장 넘겨야 되겠네요. 두 장. 자 A 두 장인데 잠깐만요. 자 제가 원래는 거기 290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의 비교 있어 없어요? 우월한 이율 있죠? 296페이지에 아래쪽에 박스 있어 없어요? 있죠? 296페이지 아래쪽에 수년가법이 내부수익률법보다 우월한 이유 거기 적혀서 안 적혔어요? 요거를 다른 학원에서 했더니 갈 때 한 3명이 환불해 달랍니다. 농담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는 유학집 가지고 간단히 이해 안 되면 암기하시면 돼요. 훨씬 나아요. 지금 하지 마세요. 했다가 그런 문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298페이지 맨 위쪽에 문제 쭉 있어 없어요? 이쪽 그 문제니까 지금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안 해도 돼요. 유학집에 내가 잘 정리해 놨습니다. 몇 가지 딱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되죠? 그거 하니까 이것도 힘든데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도만 알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는 맞춥니다. 그리고 지문이 5개 중에 3개만 알아도 맞추는 거예요. 3개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이 정도만 알려고 노력하세요. 나머지 조금 힘든 거는 유학집 가지고 해서 충분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여기서 이 정도 하고 자 지금부터 자 어디냐면 299페이지에 어림셈법 이런 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진짜예요? 너무 힘들대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꾸 100점 맞으려고 하니까 공부가 힘들어져요. 이게 지워 되죠? 자, 자, 이 다 지워도 되죠? 그러니까 자꾸 공부하다 보면은, 간략히 요약이 됩니다. 어떻게 요약된다고요? 간략히. 자, 그러면 볼게요.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 나간 돈 있어 없어요? 요거는 앞으로 들어올 돈이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요구수를 할인하는 겁니다. 뭘로 할인한다고요? 할인하기 뭐가 나왔나? 나오죠? 여기서 요거 뺀 걸 뭐라고요? 수년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거를요? 수익정지수. 이렇게 해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너저분하게 쓰니까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지. 자, 요구수를 할인하면 뭐가 나왔나? 여기서 요거 뺀 거를 수년가는 0보다 클 때, 수익정지수는요? 이것분의 이거 한 게 1보다 클 때. 그리고 내부수익률법은요, 내부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거를요, 너저분하게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무지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무지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되셨죠? 자, 지금부터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공부할 건데, 지금부터 아주 불합리한 가정을 2가지를 할 겁니다. 299페이지. 일단은 얘는 처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처분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똑같은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해야 돼요. 동일한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투자해가고, 아까 한 번 더 해볼게요. 투자해가고, 자, 똑같은 소득이 영원히 발생하니까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겁니다. A, B, C, D가 있는데 넷 다 투자액은 다 1억이랍니다. 그러면 소득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커야 좋습니다. 반대로 소득은 다 똑같답니다. 2천만 원씩. 그러면 투자액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작게 해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작게 투자해서 많이 벌 수 있는 거를 찾아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어림셈법 아니면은요. 비율 분석법 해줍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비교하는 건데 이런 걸 다 소득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소득 아니에요? 이게 소득이죠? 소득인데 소득을 딱 보면 자, 이 가유순 전후다. 뭔 전후라고요? 가유순 전후. 이렇게 해서 소득도 이게 구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런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먼저 가능 조소득에서 자,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소득 더한 거를 유효 조소득 해줍니다. 여기서 각종 경비를 빼낸 거를 뭐라고요? 순 영업소득이다. 자, 여기서 은행에다 납부할 원금이자를요, 부채 서비스액 해줍니다. 이거 뺀 거를요, 세전 현금 수지. 여기서 영업소득 때 뺀 거를요, 세후 현금 수지. 이게 소득들 아닙니까? 이런 소득이 계속 똑같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 보면 여기까지 소득,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은행이 가져가는 거죠? 여기 부채 서비스액이 은행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득은 내가 가져갈 소득과 은행이 가져갈 소득이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어요? 섞여 있죠? 그러면 이런 소득하고 투자액하고 비교할 때는요, 총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총 투자액. 자, 총 투자액이 뭐냐? 총 투자액은 요거랑 요거 합친 거 있죠? 요걸요, 총 투자액이줍니다. 그리고 요 두 놈은 은행이 가져갔죠? 내가 가져갈 돈만 남아있네요. 물론 세금은 안 냈지만 어쨌거나 내가 가져갈 소득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득하고 비교할 때는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지분 투자액은 내 돈 투자액이죠? 요거하고 비교해야 돼요. 알겠나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총 투자액은 은행 돈도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거 대비 내가 가져갈 돈 이거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은행에선 1,000원 빌렸는데 여기 가져갈 돈은 5억이다. 그럼 돼야 안 돼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이죠.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 요 두 놈은 자, 조소득이죠. 가능 조소득. 얘는 뭐라고요? 유효 조소득. 둘 다 무슨 소득이에요? 조소득 아닙니까? 아니면 총소득. 조소득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총소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먼저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되셨죠? 조수는 이런 소득은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그 다음에 전후는 뭐하고 비교해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되겠나요? 자, 조수는 이런 소득은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지분 투자. 이렇게. 자, 지금부터 어림셈법이라고 있는데, 어림셈법은요,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가 아니라, 자, 어림 잡아서 이제 대충 계산하겠다. 그래서 거기 299페이지에 아래쪽에 박스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거 보고 있으니까, 무슨 미 항공우주국에서 달나라 여행 가려고 만든 공식 같죠? 네. 자, 그래서 어림셈법은요, 어림 잡아서 대충 계산하겠다. 어림 잡아서 어떻게 계산하겠다고요? 대충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쓰고 나면요, 무지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그냥 복잡한 게 아니라 무지하게 복잡해 보여요. 자, 얘는요, 승수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얘는요, 수익률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수익률법. 이렇게. 자, 수익률은요, 우리 여태 공부한 것처럼 1억 투자했더니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그러면 20% 벌 수 있는 거죠? 이게 수익률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자, 1억, 요거를 뭐라 하냐면 투자액 해줍니다. 그냥 밑으로 투자액이 들어가요.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투자액.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액은 자, 수익률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액은 작게 투자해서 많이 버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얘는 클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뭐 할수록 가치가 있다고요? 클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거꾸로 해준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요거는 딱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소득을 집어넣습니다. 자, 위로 뭘 집어넣어요? 투자액을 딱 집어넣는데 소득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커야 좋고 투자액은 작게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얘는요, 작을수록 가치가 있다. 뭐 할수록 가치가 있다고요? 작을수록 가치가 있다. 작을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항상 요것만 딱, 수익률법만 딱 중심 잡으면 얘는 거꾸로 해주면 돼요. 얘는요, 소득의 몇 배냐. 그런 얘기입니다. 투자액에. 그래서 요거를 박스를 딱 그려본다면 좀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하나, 네 가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두 개, 세 개, 네 개. 딱 네 개. 딱 그려볼게요. 자, 요거는 하나 더 그려볼게요. 딱. 여기도요. 딱. 이렇게. 자, 먼저, 조순전후다. 뭔 전후라고요? 조순전후. 이렇게. 자,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요? 지분투자액. 그리고 얘는요? 밑으로 소득이 들어갑니다.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중심 잡아야 돼요. 소득. 자, 밑으로 이제 조소득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소득을 다른 말로 총소득. 그 다음에 얘는요, 순영업소득이 들어갑니다. 순영업소득. 그래서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여기다가, 위에다가 총투자액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도요, 총투자액.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세전 현금 흐름. 얘는요, 세후 현금 흐름. 그래서 전후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지분 투자액 다시 봐.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박스째 그냥 통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지분 투자액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되셨죠? 자, 네, 이름 붙여볼게요. 지금부터 이런 걸요. 세전 승수. 얘는요. 순소득 승수. 얘는요. 조소득 승수 아니면요. 총소득 승수. 되셨죠? 세후 현금 승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요거는요, A, B, C, D를 4개를 딱 요걸 계산해 봤더니, A, B, C, D 계산해 봤더니, 얘가 가장 작은 게 좋다고 했죠? 가장 작을수록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요게 가장 작답니다. 그럼 C를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문제가 많은 게 일단은 결정적인 문제점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안 했어요? 안 했고, 두 번째는요, 자, 이 방법에 따르면 C가 선택되는데 이 방법에 따르면 A가 선택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사용 지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아주 비합리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근데 뭐하러 이런 걸 하려고 하냐면 그냥 계략적인 결정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할 때나 써먹는 거지. 네, 이런 거 하면 상당히 비과학적입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으로 해야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래서 요거 암기할 때는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요? 지분투자액. 그래서 아주 옛날에 누가 있었냐면 조순총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조순, 정확히 하면 경제부총리인데 그냥 조순총리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영화도 하나 있습니다. 전우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저는 못 봤는데 전우치라는 영화가 있대요. 자, 그래서 조순 총리 전우치. 조순 총리 뭐라고요? 그래서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그 다음에 전후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바로 치 해주면 안 되고 발음 좀 약하게 해서 전우치. 뭘 한다고요? 전우지. 전후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지분 투자액.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전부 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뒤집어 놓은 건데, 요거는 조금 이따 뒤집을 겁니다. 얘도 어차피 뒤집히려 했는데, 좀 나중에 뒤집을게요. 나중에. 자, 먼저 이거부터 뒤집어 볼게요. 어디 갔냐면,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요거는 순영업소득. 요거는요, 세전 현금수지. 얘는요, 세후 현금수지. 자,
자,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요거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전후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지분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지분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름을 붙여볼게요. 요거를 뭐라 하냐면 세전 수익률. 얘는 뭐라고요? 세후 수익률. 상관없습니다. 세전 수익률. 얘는요, 세전 승수. 얘는요, 세전 수익률. 되셨죠? 그리고 요거는 자, 총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과 은행이 가져갈 돈이 섞여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종합자를 써주면 딱 좋겠네요. 종합자. 자, 지금부터 이거는 계략적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평가에서는요, 환원이율, 할인율을 좀 구분합니다. 구분하는데 여기서는요, 그럴 필요 없어요. 대충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환원율, 할인율, 배당률, 수익률 같은 거 있죠?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합 수익률, 종합 배당률, 종합 할인율, 종합 환원율, 종합 자본 환원율 이렇게 해주면 상관없어요. 되셨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요, 지분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분 배당률이다. 지분 배당률이다. 은행한테 주고 남는 거를 지분한테 배당되는 거죠. 지분 환원율 뭐 이런 표현은 다 세전 수익률입니다. 지분자 들어가는 거 있죠? 요거는요, 일단은 세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자, 거기 약간 좀 이상하게 써놨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요, 지분투자액. 그리고 얘는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소득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전승수다. 그러면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세전. 그 다음에 전후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지분투자액. 지분투자액.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암기하는 거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지. 하나하나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되셨죠? 하나하나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자, 뒤집어 볼게요. 요거는 자,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총투자액.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총투자액. 총투자액이 뭐예요? 얘랑 얘랑 합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아니면요, 총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조소득이라는 것은 요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경비를 뺐어 안 뺐어요? 경비도 안 빼놓고 이거를 요걸 가지고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 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자, 어떤 갈비집이 1년에 100억을 팔으니까 100억어치 팔았다는 얘기죠? 와, 수익률이 좋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비용이 200억씩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내일 모레 문 닫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자체를 가지고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 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율 분석법적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걸요, 총자산 회전율이다 해서 총자산 회전율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비율 분석법 쪽 좀 이따 할 겁니다. 비율 분석법 쪽으로 쫓겨났어요. 되셨죠? 그렇게 이걸 뭐라 한다고요? 총자산 회전율 해줍니다. 총자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문제. A,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렵긴 하네요.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요? 지분투자액. 그 다음에 얘는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소득을 집어넣고 얘는 거꾸로 해주면 돼요. 거꾸로. 그리고 요거는 쫓겨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쫓겨났다. 자, 읽어볼게요. 읽어보시고 어디냐면 잠깐만요. 자, 300페이지 보겠습니다. 300페이지. 자, 맨 위에 1번 보겠습니다. 수익률법과 승수법은요, 자, 투자 현금 흐름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투자 타당성을 분석한다. 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2번 볼게요. 자, 투자의 타당성을 총 투자액 또는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할 수 있으며, 자, 총소득 승수를 다른 말로요, 조소득 승수다. 총이 조예요. 그래서 조소득 승수는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그러니까 총소득 승수 혹은 조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맞아 틀려요? 맞는 겁니다. 3번 볼게요. 세후
세후 수익률은 자, 세후 수익률은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얘는 세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겁니다. 읽어볼게요. 세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을 뭘로 나눴다고요? 세후 현금 수지로 나눈 비율이다. 4번 해볼게요. 종합자본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승수다. 자, 이걸 뒤집어놓은 게 이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종합자본환원율의 역수는 뭐예요? 순소득승수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순소득승수가 조소득승수보다는 크다. 왜 그런가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순소득승수가 뭐보다 크다고요? 조소득승수보다 크다. 이건 약간 어렵네요. 둘 다 총 투자액은 1,000원이라고 치자. 둘 다 얼마라고요? 얘도 1,000원, 얘도 1,000원. 근데 조소득이 커요? 순영업소득이 커요? 여기서 이거 뺀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소득이 커요? 순영업소득이 커요? 조소득이 클 거 아닙니까? 그래, 얘는 한 500원이라면 얘는 200원밖에 안 되죠?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면 얘는 어디 갔어요? 얘는 얼마예요? 5고 2죠 2. 요거 2죠? 얘는 얼마예요? 1,000을 20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5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순소득승수가 뭐보다 크다고요? 조소득승수보다는 크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아닌가요? 나눈 금액이 여기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얘는 커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이런 것들도 암기할 게 무지하게 많네요. 큰일 났네. 그래서 요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볼게요. 301페이지, 맨 아래쪽에 핵심 정리라고 해서 박스 하나 있어 없어요? 이쪽 요거 좀 알아볼게요. 요거 이제 지금부터 억지로 암기하려고 마시고 그냥 느낌으로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요 지분 투자액 이렇게. 그리고 얘는 거꾸로 하는 거니까 소득이 밑으로 가요,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떠오르면 돼요. 됐죠? 이렇게. 우리 표정들이 점점 안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또 가다 또 환불해달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보겠네. 아까 그 환불해달라고 하는 거 미연에 방지를 하겠는데. 자, 지금부터, 요거 볼게요. 어디냐면 맨 아래 보니까 자본회수이관법이라고 있어 없어요? 301페이지 아래쪽에 박스에 핵심 정리에 있어 없어요? 있죠. 자본회수이관법과 평균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있는데 요거 좀 간단히 알아볼게요. 자, 얘는요, 돈을 얼마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10억을 투자하려고 한다 치자. 그러면 10억을 투자했을 때 몇 년 만에 회수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짧게 회수되는 걸 찾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회수기간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해는 3억 들어오고 두 번째는요 2억이 들어온답니다. 세 번째는요 4억이 들어온대요. 네 번째는 5억이 들어오고 3억이 들어오고 2억이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자, 그러면 10억을 투자했을 때 몇 년 만에 회수되나 보겠습니다. 회수. 자, 일단은 1년, 2년, 3년은 더 걸려, 안 걸려? 3년. 왜냐하면 3년 동안에 9억을 회수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은 더 걸려, 안 걸려요? 더 걸리죠? 근데 3년 동안에 9억을 회수했으니까 나머지 10억 중에 1억만 더 회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4년째 5억이나 들어오니까 5억 중에 1억만 더 회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만큼만. 맞죠? 그러니까 5분의 1년이 더 걸리네요. 5억 분의 1억만 더 회수하면 되죠? 4년째 5억이나 들어오니까 1억만 더 회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계산하면.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0.2입니다. 0.2니까 3.2년이 걸린다. 몇 년 걸린다고요? 3.2년. 그래서 회사가 예를 들어 4년 이내에만 회수될 수 있다면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수기간법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자, 한번, 이거 5년에 한 번 정도에 걸쳐서 물어봅니다. 5년에. 예전에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302페이지. 맨 아래 2번 보겠습니다. 302페이지 맨 아래 2번. 찾으셨나요? 자, 다음에 부동산 투자안에 대한 단순 회수기간법에 따른 회수기간은
자, 똑같은 논리로 해주면 돼요. 똑같은 논리로. 요거는 산수입니다. 산수. 너나 산수지 난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5년 동안에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에 자, 보니까 박스에 보니까 초기에 얼마 투자했어요? 1억을 투자했답니다. 얼마 투자했다고요? 1억. 그러면서 매년 자, 현금 흐름이 3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여기 얼마라고요? 3천만 원, 2천만 원. 여기도 얼마라고요? 2천만 원. 그 다음에 6천만 원, 1천만 원 들어오네요. 6천만 원, 얼마라고요? 1천만 원.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그러면 자, 1억을 투자하는데 몇 년 걸리나 볼게요. 일단 3년은 더 걸려, 안 걸려요? 3년은 더 걸리네요. 맞죠? 그리고 3년 동안에 7천을 회수한 거죠. 그러면 3천만 원만 더 회수하면 되는데, 자, 이 4년째 6천만 원이나 들어오죠?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만 더 회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반년 더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산하면 요거는 0.5입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3.5년이 걸린다. 그래서 자, 이 답을 딱 보니까 3년 5개월을 찾아야 되는데 3년 5개월을 아무리 찾아봐도 있어 없어요? 없죠. 진짜입니다. 막 틀렸어요. 3년 5개월을 찾아야 되는데 3년 5개월이 있어 없어요? 없죠, 거기. 맞죠? 그러니까 그냥 나온 사람 많아서 있었습니다, 좀. 근데 이거는 3년하고 반년이죠? 3년하고 반년 아닙니까? 1년은 몇 달로 돼 있어요? 6개월로 돼 있으니까 3년 6개월, 요게 정답입니다. 3년 뭐라고요? 6개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1년이 10달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애가 10달만 나오는 바람에 1년이 10달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공부하고 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 근데 요거의 결정적인 문제점 자, 듣기만 하시면 돼요. 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했어, 안 했어요? 안 했고, 얘는요, 투자 기간, 자, 회수 기간 이후의 현금으로는 완전히 무시한 꼴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첫 해 6억 들어오고, 두 번째 4억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한 푼도 안 들어온다고 치자. 한 푼도 안 들어오니까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아, 10억 투자했는데, 첫 해 6억, 두 번째 4억 들어오고, 한 푼도 그 다음부터 안 들어온대요? 그럼 몇 년 걸려요? 2년밖에 안 걸리니까 투자하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으로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비합리적인, 아주 비논리적인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다만 어떤 회사가 종업원 월급 계속 못 주는 바람에 요번 달에 안 나오면 다 이제 빠지겠대요. 회사 그만두겠대요. 그럼 당장 망할 판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든 돈이 빨리 좀 마련할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를 찾는다면 이런 방식도 해볼 수 있는데 뭐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근데 요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했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전부 다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겁니다. 뭘로 할인한다고요? 요구 수익률 전부 다 할인해요. 하나하나. 자, 전부 다 할인하게 되면 금액이 뭐다 나왔나요? 나오겠죠? 요걸 가지고 몇 년 걸리냐 하는 거를요 현가 회수 기간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방법이라고요? 현가 회수 기간법이라는데 요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하네요. 한다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지금부터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 있죠?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딱 세 가지 기억하세요. 딱 몇 가지라고요? 딱 세 가지. 이렇게 암기하세요. 순수내 플러스 현가. 순수내 플러스 뭐라고요? 현가. 순수내 현가. 요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얘기합니다.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내부 수익률법.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현가 회수기간법. 이렇게 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다예요. 이거 이상 나오는 것들은요, 할인 기법이 아닙니다. 아니면 시간 가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순순의 어떻다고요? 현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가지 있죠? 네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되나요? 이렇게. 순순의 어떻다고요? 현가.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이걸 고려하는 기법입니다. 순순의 어떻다고요? 현가. 자, 이번에는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있는데 요거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302페이지. 자, 맨 위쪽에 회계적 이익률법 있어 없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논리만 하시면 돼요. 그거 쓸데없는 거 안 해도 돼요. 자, 어떤 회사가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동안에 2천만 원을 벌 수 있답니다. 자, 근데 자, 그럼 몇 프로예요? 20% 벌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2천만 원은요. 자, 이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손익계산서. 자, 회사는 해마다 일단 두 개의 그 중요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해야 됩니다. 일단 그 회사의 12월 31일 현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 있죠? 요거를요, 재무상태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재무상태. 그리고 1년 동안에 장사를 얼마나 잘했나를 나타내는 표 있죠? 요걸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입니다. 요거 작성해서 신문지상에다가 올려야 돼요. 회계 감사를 맡은 다음에 공시에 올려야 돼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회사들은.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 2천만 원은요. 손익계산서상 회계상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회계상 순이익. 그래서 요걸 가지고 회사가 10% 이상 벌 수 있다면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맞죠? 회계상 이익률이 10%가 넘어간다면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결정적인 문제점이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서 안 했어요? 순순의 현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회계라는 것은 기업 회계는요, 현금주의의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말이 더럽게 어렵네요. 그냥 얘는요, 때로는 무슨 얘기냐면 현금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때로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때로는요, 현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수익으로 잡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투자론의 논리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임대 회사가 있는데, 임대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자, 이 5년 동안, 자, 이 물건을, 기계를 빌려준 다음에 5년 있다가 1,000억을 후불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아, 후불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것만 빌려줬다고 치자. 다른 거 없다고 치자. 그러면 이 회사는 해마다 손익계산서 작성해야 돼요? 작성하는데 얘는 첫 해는 들어온 돈이 있어 없어요? 한 푼도 없잖아요. 비용은 엄청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어마어마한 손해로 기록될 겁니다. 이때도 들어온 돈이 있어 없어요? 한 푼도 없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손해로 기록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2개년도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개년, 알겠죠? 이걸 딱 보더니 은행 입장에서는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맨날 손해만 보고 있네? 여기다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라고 할 겁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딱 보는 순간 뭐 이따위 회사가 다 있어? 하면서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기업에게는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발생주의라는 게 뭐냐면 현금은 못 받았지만 임대라는 행위가 발생이 됐어 안 됐어요? 자, 돈을 못 받았을 뿐 아닙니까? 미수금만 있지 현재는 빌려줬어 안 빌려줬어요? 빌려줬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돈을 5년 동안 쪼개는 겁니다. 딱 쪼개서 요거는 요때 수익으로 잡습니다. 요거는 언제 수익으로 잡는다고요? 요때 수익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임대라는 행위는 발생이 된 거죠. 그럼 수익으로 잡는 겁니다. 돈만 못 받았을 뿐이죠. 미수금으로 처리한 다음에 돈만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걸요. 발생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투자론의 논리하고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 우리 투자는 현금 나가고 들어온 거 있죠? 요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도 어떻다고요?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잠깐만 쉬었다가 뭘 할 거냐면 자, 비율 분석법 할 겁니다. 뭘 한다고요? 비율. 잠깐 쉬겠습니다.